네, 세 번째 발제로 이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발제는 구제회 고등기술연구원 플랜트 엔지니어링 센터의 박사님께서 폐자원 에너지화를 위한 가스화 기술의 활용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고등기술연구원의 구제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 제목을 폐자원 에너지화를 위한 가스화 기술 활용 이렇게 좀 제목을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보통은 폐자원 기술. 그러니까 폐자원을 에너지화를 할 때 이 가스화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발표 순서는 가스화 기술 개요를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국외 현황, 그 다음에 국외 폐자원 가스화 기술 사례,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몇 가지 중요 사례만 좀 설명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 국내 폐자원 가스화 기술의 개발 현황, 그리고 현재 우리의 기술 수준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그리고 국내 폐자원 에너지 가스화 기술 개발에 대한 로드맵은 그동안에 어떻게 해오고 있었는가를 좀 설명드리고 마지막 맺은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좀 화면이 슬라이드 상은 괜찮은데, 저희들 폐자원으로 열적 처리를 해서 에너지화하는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을 크게 열적 처리 기술로는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무산소 조건의 열분해, 그리고 직접 액화, 그리고 부분 산소를 사용하는 가스화 기술,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과잉산소에 의한 연소 기술, 이게 크게 네 가지로 대별됩니다. 지금 현재 가장 보급이 많이 되어 있는 것은 연소 기술에 의한 소각 기술이죠. 그리고 일부 좀 국내로 한 10여 개 시설이 보급되어 있는 열분해 시설, 무산소 조건으로 가스화 시설은 아쉽게도 아직까지 이름은 가스화 용융 기술이라는 게 보급되어 있지만 궁극적으로 합성가스를 이용하는 기술로 활용하는 가스화 시설은 국내에는 상용 시설은 아직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액화 기술은 다음 세대 기술입니다. 현재 기초 응용 연구들이 이용해서 폐기물을 가지고 직접 액화를 시켜서 연료화시키는 공법이기 때문에 그 다음 네 번째 기술이라고 좀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합성가스 활용을 하는 전체 단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앞서 보면 폐기물에서 폐기물이나 바이오매스에서 가스화를 해서 합성가스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폐자원이라고 하면 고상이거나 액상이거나 두 가지의 어쨌든 형체가 있는 물질입니다. 이거를 클린한 합성가스로 가스 에너지로 바꾸는 거죠. 우리가 이제 화석 연료를 생각해 보면 석탄이나 석유를 활용하는 것이 친환경적일 것이냐, LNG나 LPG 같이 가스 연료를 사용하는 것이 더 친환경적일 것이냐를 따져보면 비슷한 사례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상이나 액상 폐기물로 되어 있는 폐자원을 보다 클린한 신가스로 에너지 전환을 한 이후에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식이 가스화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초기에 당연히 이 가스화 롤을 개발하는 데 집중을 했을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신가스를 만들게 되면 자연적으로 오염물질이 함유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클린한 가스로 전환하는 클린 신가스를 만드는 공정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에너지로 발생을 시킬 것이냐, 보일러나 터빈, 엔진과 같이 이렇게 열병합 발전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수소로 뽑아내서 연료전지 발전, 고효율 발전을 할 것이냐, 합성을 통해서 이렇게 케미컬이라든지 수소를 생산하는 고부가치 산업으로 갈 것이냐,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가지고 이 앞에 가스화 로의 형식이 좀 다양하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 이 가스화를 하려면 아까 부분 산화라고 했으니까 산소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산소를 순산소를 사용할 것이냐, 공기 중에 21%가 있는 O2를 이용해서 에어를 사용할 것이냐, 스팀의 H2O에 있는 O를 같이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공기에 21%의 산소가 있으니까 순산소 99%를 이용하기는 비용이 좀 비싸니까 공기의 21%의 산소를 35%에서 40% 정도 이용할 수 있는 산소 부하 공기를 사용할 것이냐, 이러한 공법들이 다양하게 채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제가 이제 여기 화석 연료라고 적어놓은 거는 이미 석유, 석탄을 이용한 화석 연료를 사용한 가스화 산업은 이미 많이 해외 상업화, 국내에도 상업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가스를 만들어서 다양한 케미컬 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스화 공정에서 만들어지는 합성가스를 기존의 화석 연료에서 생산하는 것을 폐자원을 이용해서 생산을 해서 대체를 하면 그래도 전체 합성가스 활용 시장의 일부를 폐자원으로 근본적으로 속수 대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개념으로 이 그림을 좀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산업 활용 공정에 폐자원을 가스화를 하게 되면 가스화 폐자원을 근본적인 원료로 여러 학적 재활용 기술로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걸 좀 설명드리려고 이 시트를 좀 넣었습니다. 가스화 반응기는 어떠한 종류를 사용하는가? 소각이나 열분해나 다 비슷합니다. 가스화도 반응기 형상은 거의 비슷한 존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청 방식도 사용할 수 있고 유동청 방식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분류청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쭉 나열을 해놨습니다만 핵심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러면 가스화 용융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 우리가 대기로 발출되는 오염 물질의 부하를 얼마나 줄일 수가 있을까? 그래서 니어 제로 에미션으로 제가 표현을 한 게 뭐 100% 제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거의 니어 제로 에미션까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관점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소각 대비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면 대기오염 물질을 정제하려고 하는 그런 물질로 하게 되면 대기오염 정제 시설의 규모가 어느 정도로 줄일 수 있느냐 가스 유량으로 처리해야 되는 유량으로 따지면 소각 대비로 순산소 가스화를 했을 경우 6분의 1 수준 정도의 규모로 축소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기로 배출되는 오염 물질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줄일 수 있느냐? 우리가 지금 이제 오염 물질도 있고 미세먼지도 있고 CO2도 있습니다. 오염 물질과 미세먼지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고부가가치의 화학 원료를 생산하는 시설로 갔을 경우에 소각 대비로 대기로 배출되는 오염 물질을 90%에서 99%, 즉 소각에서 스택으로 나가는 오염 물질 양의 1에서 10% 정도만 내보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환경 부하로는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CO2는 그 자체로 가스화만 한다고 해서 CO2가 뭐 이렇게 확 줄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소각 대비로 그냥 가스화 공정을 해서 합성가스를 활용하는 단순 활용을 할 경우는 10% 정도가 공정 내에서 발생하는 양 자체가 저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합성가스를 고부가치나 케미컬 화학원료 아니면 고순도의 케미컬 에너지 전환하는 공정에서 CO2가 90% 이상의 고농도로 해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나와 있는 CCU 공정들을 보다 적용성이 유리하다. 그리고 CCU 공정에서 만들어지는 재활용품 자체를 고부가치 물질로 생산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요. 이렇게 케미컬 쪽으로 가게 되면 가스화로 온도 자체가 한 1,400도씨로 이렇게 높게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폐기물 속에 필연적으로 들어있는 불연성 물질, 타지 않는 물질이 용융하는 공정에 같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용융 슬랙으로 생산이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는 높지 않지만 매립장으로 가서 매립이 돼야 되는 것들이 다 용융이 돼서 재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매립 공중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크게 보면 싱가스를 연료로 생산하기 때문에 무굴두, 그다음에 무매립 이렇게 두 가지의 큰 장점이 있다라는 걸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국외 자원을 한 4가지 정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스위스 서머실 리액터 기술이 국내에 처음 소개된 게 1996년도입니다. 일본에 소개된 것이 97년도입니다. 저희를 1년 늦게 올려잡으라고요? 네, 마이크가 잘 안 들릴 모양입니다. 일본에가 1년 우리보다 늦게 소개됐는데 실제 상업화 운전을 하고 있는 것은 일본이 먼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2005, 6년 정도에 전체 한 7개 플랜트, 상업용 플랜트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 공정들은 폐기물을
가스와 용융을 해서 클린한 신가스를 만든 이후에 산업용 연료, 뭐 스팀 생산, 그리고 발전, 다양한 연료로 활용하는 공정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일본에서 우베와 에바라가 합작으로 EUP 공정을 개발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2003년에서 2005년에 일일 200톤 규모의 화학 공장에 암모니아를 생산하는 것을 납사해서 생산하는 것을 폐플라스틱으로 대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암모니아 생산 공정 자체가 합성가스를 수소로 전환한 이후에 암모니아로 합성하는 공정이기 때문에 이 공장이 2005년부터 거의 상업 운전을 현재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와사키시에 있는 슈아렌코라는 큰 케미컬 업체인데 저쪽 슈아렌코에서 생산하는 전체 암모니아량의 50%를 폐기물로 대체를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앞서 아까 반응기 타입을 보여드렸는데 유동층 가스화 플러스 분류층 이 두 개가 조합된 2단 가스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고 앞서 첫 번째 서영초 교수님께서 발표했던 이렇게 전체를 통해서 성형 고용 연료를 만든 이후에 사용하는 그런 공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캐나다 에너캠사 사례가 되겠습니다. 저게 이제 폐전신주가 폐목재로 되어 있죠. 그걸로 개발이 시작되어서 메탄올, 에탄올을 만드는 파일럿 플랜트를 개발을 해서 지금은 일일 300톤짜리 연간 한 10만 톤 처리를 할 수 있는 폐기물 가스화 케미컬 전환하는 시스템으로 2013년에 상업 운전을 시작했고 2015, 16년도에 100% 정상 가동화 시켜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들은 케미컬 전환하는 좀 시스템이고요. 여기는 프랑스에 설치된 셔파우에서 운영하는 기술인데 폐기물인 MSW를 소팅시킨 SRF 우리가 얘기하는 비성형 고형 연료입니다. 그거와 폐목재를 같이 혼합한 공기 베이스의 가스화를 운영을 해서 가스 엔진 그리고 스팀 터빈을 이용한 복합 화력 발전으로 생산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럼 국내 기술은 어느 정도 와 있냐를 좀 보려고 합니다. 앞서 연사께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 색깔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국내에 근데 그 규모가 파일럿 스케일이라는 거죠. 폐기물 처리 양으로 따지면 1일 한 5톤 per day에서 한 8톤 per day 정도의 규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사업용으로 돌아가는 시설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는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2019년부터 수소 에너지 경제로 돌아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하이드로전 공정까지 연계하는 공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국내에서도 제가 표시는 안 했지만 한 일일 한 50누베 정도 되는 가스량을 생산하는 정도는 일단 어느 정도 개발은 스피노 되어 있다를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우리나라에서 폐기물을 가스화를 이용해서 활용한 기술 개발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냐면 2000년도부터 본격화되었습니다. 아까 앞서 해외 기술이 국내에 소개된 게 1996년도에 폐기물 가스화 기술이 소개가 됐고 우리나라에서 개발이 시작된 게 정부 주도로 개발이 시작된 것이 2000년도가 최초입니다. 그리고 2002년부터가 좀 본격화되어 가지고 주로 초기에는 순산소 가스화 기술 개발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롤을 개발하는 데 주로 중점을 했고요. 2009년 12년도는 그거를 이제 합성 가스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정제는 어떻게 고도화할 것인가라는 위주로 개발이 진행됐고 2013년부터 2018년에는 순산소 가스화는 한 2015년까지 그리고 공기 베이스 가스화는 2018년까지 개발이 진행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고부가치 아니면 고효율 그리고 오염물질 최대로 저하할 수 있는 순산소 가스화 기술을 보면 2000년부터 민간 주도로 개발이 진행되었던 것들이 2000년, 2002년에 정부 주도로 좀 전환이 되면서 개발이 또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합성가스 활용하는 기술까지 진행이 되었고 2012년에서 2015년에는 플랜트를 건설은 하지 못했지만 100톤 퍼데이급의 상용 규모의 플랜트 설계 기술 개발까지는 현재 달성한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난 한 몇 년 전에 기술
향후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진행하는 절차에서 만들어진 공정입니다. 현재 우리가 TRL이라는 표현을 9단계가 되면 상업용으로 개발이 완료된 단계입니다. 그래서 현재 파일럿 규모이기 때문에 TRL 6단계에서 시스템 개발 자체는 구축을 해서 운영해서 검증을 한 거는 6단계 정도가 되고 상용 규모의 설계 기술을 한 거는 7단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설계 기술은 7단계에 있다. 그래서 국내에도 TRL 6단계에서 7단계의 기술을 활용을 해서 지금 50톤에서 100톤 퍼일급의 상업용 플랜트인 8단계, 9단계로 가는 개발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다라는 걸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내 그동안 사례입니다. 24톤 포일급이면 상업용 플랜트입니다. 천안의 창강실업이라는 데 설치되었던 사례고요. 환경부 과제로 진행됐던 건데 이때는 의료 폐기물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안타깝게도 업체가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공지 왜 그러시죠? 예, 마이크가 이상 같아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그래서 안타깝게도 24톤 포일 거면 상업 운전이 한 2, 3년간 운전을 하면서 정상을 하고 있는 단계였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재정난이 생겼고 지금 현재는 폐업이 벌써 이루어져서 다 설비조차도 다 철거가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8톤 포일급으로 뭐 저희 고등기술연구도 같이 참여했던데 아까 말씀드렸던 공기를 이용하는 그리고 산소 부하 공기 중에 21%의 산소를 35에서 40%까지 올리는 그래서 산소 부하 공기 두 가지 조건을 이용해서 1일 8톤 정도의 SRF를 처리를 하고 발전을 250kW에서 300kW 정도로 가스 엔진을 이용해서 발전하는 사례를 개발을 완료했던 상황입니다. 요것도 이제 파일럿급입니다. 요거는 이제 유동층 방식의 방식이고요. 여기 이제 2톤 포일급은 염색 슬러지하고 완결을 혼합한 바이오매스 가스화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건조 하수 슬러지를 이용한 탈수 슬러지 기준으로 하는 1일 10톤 처리를 할 수 있는 공기 베이스의 가스화를 해서 합성가스를 클린 합성가스 생산하는 시설이 요거는 이제 환경부 주도로 요거는 산업부 주도로 개발이 완료되었던 사례입니다. 요거는 이제 1일 20톤짜리 완결을 합성가스도 만들고 탄화물이라는 산업용 카본을 만드는 두 개를 동시 생산하는 기술 개발이 진행되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국내에서 실전까지는 완료되었고요. 현재 이 개발한 저희들 위탁으로 참여를 했는데 주관 기관에서 캄보디아에 이 플랜트를 수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거는 플라즈마 가스화 공정입니다. 청송군의 1일 10톤 포일급으로 처리를 진행을 했고 실제 기업이 건설을 해서 위탁 운영까지 진행했었는데 상당 기간 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기간이 다 완료가 돼서 지금은 운영이 종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 이제 첫 번째 우리 서 교수님께서 잠시 말씀드렸던 국내에 10분의 가스화 용융 시설이 도입이 돼 있다라고 한 게 사실은 이거는 이제 가스화라고는 하지만 일단 가스화를 하고 뒤에 2차 연소를 바로 진행하는 공정들이기 때문에 전체 시스템을 보면 다단 연소 개념이 좀 되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소각 용융 공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이렇게 까맣게 되어 있는 글씨 부분들은 다 해외 기술 도입으로 진행됐던 방식이고요. 아까 조금 전에 앞에 보여드렸던 폐업했다는 청주가 아니고 천안인데 24톤 펄기는 지금 현재 폐업을 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양양의 국내 기술 개발로 해서 한라산업에서 개발된 지금 30톤 퍼데이는 운영이 되고 있는데 기존의 가스화 공정에 연계돼서 개발이 되었으나 현재는 소각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청송의 10톤 퍼일기는 현재 수명이 달해서 이제 운영이 종료된 단계가 있습니다. 기술 로드맵은 한 세 가지 정도를 보여드릴 텐데 2008년도에 산자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폐자원 에너지 기술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전체의 RD&D 2030 전략을 수립합니다. 그때 폐기물 에너지도 같이 수립이 됐는데 이때 보면 2020년 작년이죠. 2030년까지의 가스화뿐만이 아니라 아까 4대 기술에 대해서 전체를 다 이렇게 로드맵을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거의 2015년까지는 그 속도로 계속 개발이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이 RD&D보다 상위 노드맵으로 가 있는 것들이 그 당시에 통합기술 청사진을 만들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폐기물 에너지로서 네 가지 카테고리의 주요 기술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뭐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지금 홈페이지도 제대로 운영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2008년에서 2011년 매년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진행이 이제 노르웨이 구축이 됐었는데 이때 가스화 기술만 떼서 보면 지금 현재 2019년도에 수소 에너지가 얘기되면서 폐자원 폐기물 수소도 지금 개발이 다시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노드맵 상에서 2017년도에 50톤 퍼일급의 폐기물 가스화를 해서 생산하는 것들이 이미 2017년도에 완성을 하겠다라고 노드맵을 수립하고 진행을 하고 있었던 단계인 거죠. 근데 지금 2021년입니다만 아직까지 파일럿 규모에서 머물고 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이제 본부처 수소 R&D 개발하는 기획 쪽에서 예타 사업으로 폐기물 수소가 50톤 퍼일급으로 진행된 걸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행이 된다면 2024년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완료 수준을 저때 우리가 2008년에서 2011년도에 기획을 할 때 노드맵을 수립할 때 단계를 보면 한 10년 정도가 늦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이제 여기 이제 이건 산업부에서 직영부 시절에 2015년까지는 100톤 퍼일급의 합성가스를 생산하는 시스템까지는 구축을 하겠다. 그리고 2030년까지는 일일 아까 해외 에너캠이나 이런 데와 경쟁할 수 있는 300톤 퍼일급의 플랜트까지를 건설하는 기술을 완료시키겠다라고 했는데 아쉽게도 지금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만 현재로 이제 아직 상업 플랜트는 못 가고 있는 단계죠. 끝으로 말씀을 드리면 앞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폐기물을 가지고 에너지화를 할 때 가스화를 활용을 하면 클린한 퓨얼 가스를 만들어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가장 강점이고 지금 현재 많은 사회 이슈 아래 있는 오염물질 배출부와 이런 부분들에서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등의 근본적인 해결을 하는데 공헌할 수가 있다. 물론 폐기물 가스화 기술이 소각 기술을 다 대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부분적으로 가스화 기술이 적용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보급이 가능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서 제가 가스화 기술 특징에서 말씀드렸던 게 소각 대비로 오염물질 배출 부하를 1에서 10% 정도 수준으로 내보낼 수 있다. 고부 가진 화학원료 수소나 메탄올이나 액상연료화를 만들 때 이런 공정을 거치게 되면 자동적으로 배출 부하를 소각 대비 1% 정도만 내보낸다는 거죠. 그렇다면 가스화 기술을 도입할 때 경제성 분석을 단순히 건설비 운영부로만 분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많은 자원들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스화 공정을 했을 때 환경 부하를 100분의 1까지 줄일 수 있는 개념을 하면 환경 오염 부하를 줄일 수 있는 비용도 경제성 고급 기술들이 지금 우리 경제 수준에서 반영될 수 있다라는 걸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어쨌든 수소 에너지 경제가 지금 많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폐자원에서 가스화를 하게 되면 수소 스테이션으로 가는 거 그리고 연료전지 발전의 수소 연료원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제가 수치는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일일 폐기물 100톤 per day를 처리를 하면 하루에 8톤의 99.99%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양의 수소를 수소원으로서 폐기물을 이용할 수 있다. 끝으로 요렇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